너무 예쁜 가수 같은 여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긴 머리에 네. 청바지 입고 하얀 네. 셔츠, 짧은 셔츠 입고 나온. 네. 가지고 이제 김기명 씨냐고 해가지고 맞다고 네. 하니까 네. 자기가 그 연락 드렸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네. 게시판에 그런 글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네. 보아가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SM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 나눴어요. 네. 신하가 이제 누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네. 활동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누가 멤버 중에 군대를 가게 되면은 네.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거의 해체죠 사실상 그렇죠? 예. 반해체. 예, 예. 사실은 강제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아니 군대 가면 군대 간 사람 빼고 나머지 멤버들끼리 활동하면 되지 않냐. 유닛이네요 지금의. 지금의 윤신혁보다는 네. 엑소도 지금 네. 한 명 이제 카이가 네. 군대 갔지만 네. 어저께 컴백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간 사람 가고 네. 그냥 활동하면 되지 않냐. 네. 그리고 나아가서 그땐 네. 유닛이란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맵이라는 일본의 네. 그룹이 있는데 이 스맵이 되게 유기적으로 활동하더라고요. 각자 팬덤을 가지고 있고 네. 각자 쇼를 진행하고 있고 네. 그리고 모여서 활동하고 나눠서 활동하고 솔로도 내고 근데 그런 일본에서 한참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때 제가 J-팝을 또 듣고 있는 때라 가지고 보아 때문에 네네. 보아도 일본에서 활동하던 때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매퍼라는 그룹을 알게 되고 스매퍼가 네. 유기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강타가 요즘 작곡에 빠져 있다. 네. 약간 프로듀서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걱정된다. 근데 네. 아니 아티스트가 네. 꼭 노래만 부를 필요가 있냐. 네. 프로듀서도 하고 기특한 거지. 네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SM에 관련된 얘기를 1시간 정도 나눴어요. 길게 했네요. 했는데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났지? 참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 만난 거죠. 모르는 사람이 만났고 네.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의견을 받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몸으로 액션 취한 거잖아요. 진짜 발로 뛴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아무리 뭐 SM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엔터테인먼트는 폐쇄적이잖아요. 폐쇄적인 것보다도 네. 이 좀 뭐라고 하지 무식하게 굴려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무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폐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했는데 그분이 좀 달라 보여요. 되게 20대 초반처럼 보였고 한 23살, 24살처럼 보였고 네. 저는 20대 후반, 30대 가까운 때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팬으로서 또는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본 상황인데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이제 온라인상에서 몇 번 의견이 나왔는데 되게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셨구나. 그냥 듣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된 거죠. 꼼꼼하게.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그리고 삼촌이 그때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피드백 주셨던 부분들이 거의 다 구현되지 않았어요? 거의 다 구현됐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은 거기서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포인트가 있었죠. 그 사람이 명함을 내려주는데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아트 디렉터인지 아트 디렉터인지 생전 처음 보는 명함이었어요. 네네. 보통 매니저, 팀장, 실장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 아트 디렉터가 뭐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사실은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그분이 민희진님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모르죠 그거는. 그 모르는 제가 깜빡했는데 아트 디렉터라고 이제 나는 성함을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아트 디렉터라고 명함을 준 그 분이 자기가 사실은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승만 선생님이 자기를 좀 높게 사주셔가지고 아트 디렉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민희진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그 명함이면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분이 민희진님이 맞다고 하면은 민희진님이 대단하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시청자분들한테 왜 들려드리고 싶었냐면은 그분이 민희진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몰라요. 정황상 확률은 높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민희진 당시에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이수만 대표가 좋아하는 여성 디렉터가 딱 한 명 2002년, 있는데 2003년 그때 정확하게 민희진 씨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였고 이제 참여하기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그 이수만 선생님이
총애하는 이런 네. 내용들은 인터뷰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여러 정황도 많고 그 다음에 당시에 아트 디렉터라는 명함은 거의 없었던 시대고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SM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혹은 아트 디렉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네. 민희진 씨고 네.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민희진 씨 사진 보면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얘기했어요. 예뻐서 네. 가수인 줄 알았어요. 네. 가수인데 왜 여기 오지? 네. 근데 민희진님 지금 사진 보면은 사실 연예인 해도 될 예쁘시네요. 네, 연예인 해도 될 분이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정황상 민희진님일 확률이 높다고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민희진 디렉터님은 네. 젊었을 때 굉장히 오픈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굉장히 오픈되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네. 다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오픈 마인드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순수 네, 20대의 순수함이 순수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줄 알고. 네. 근데 내가 뭐라고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네. 내가 뭐라고 내가 하는 얘기를 네. 다 받아들여. 근데 신기하긴 해요. 만약 민희진님이 맞다면은 그때 네. 민희진님이 맞다고 하면은 저는 똑같은 삼촌이 그때 경험하셨던 거는 똑같은 목적으로 네. 저도 민희진 디렉터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그런 만약에 민희진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민희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만났던 네. 20대 초반의 네, 여성 디렉터. 여성 디렉터가 네. 민희진님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 맞다고 하면은 네. 지금도 그런 오픈 마인드로 네. 박현재 프로듀서님이랑 네. 또는 다른 사람들 다른 얘기를 사람들. 네. 들으라는 거죠. 네, 댓글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데이터를 음.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소화할 네. 수 있는 네. 포지션에 있는 거죠. 소화 정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네. 전대미문의 권력을 지금 네. 가지고 계신 거죠. 왜냐면은 네. 디렉터랑 대표의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하이브에서도 정권을 잃은 상태고 네. 뉴진스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한단 말이에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뉴진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뉴진스는 지금 그런 저지 클럽이나 이런 음악 장르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만 울고 먹고 더 미래적인 형태의 음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훨씬 더 미래적인 형태.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그거를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PPT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공개하지는 않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뉴진스의 포텐셜에 대한 네. 뉴진스가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제 노하우를 담은 하지 마. 네. 왜냐면은 네, 안 하려고요. 제가 경험상 네. 이런 거 누가 써먹겠어 했는데 네, 써먹어요.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희진 디렉터님이 저를 만나면은 제가 그거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이미 수많은 전문 A&R들이 거기 포진해 있을 거고 저보다 음악 테이스트적으로 훨씬 더 다양하게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의외로 정답은 가까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알 정도로 정답은 가까이 있는데 그게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알겠어요. 싶고 그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이거를 듣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비즈니스 메일 제가 남겨놨거든요. 네. 거기로 연락을 주시고 제가 인스타에도 그거를 남겨놨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근데 제가 어도어 말고 다른 기획사한테는 이런 그런 요청을 안 해요. 왜냐면 별로 애정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사가 다 솔직히 말하면 시스템이 다 거기서 거기고. 근데 저는 어도어를 왜 다르게 보고 애정을 가지고 있냐면은 태생부터 디렉터였던 사람이 만든 거고 자본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투자자들이 투자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냥 돈 벌고 끝나자 이런 패턴이 아니고 태생부터 영혼부터 뭔가를 창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사람에게 정권이 맡겨진 거의 유일무이한 사실 최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렇죠. 이 정도 규모의 이거는 저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그걸 포문을 열 수 있고 이미 열었고 더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민희진님이 말하는 K-팝의 공식을 깨는 그 팀이 뉴진스고 만약에 뉴진스가 진짜로 공식을 계속 깨는 변수로서의 그런 역할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은 지금 이런 얘기들 들어야 돼요. 근데 이번 활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제가 조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박현재 프로듀서님의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아통 만들기 이전부터 박현재 프로듀서의 음악 스타일이 뉴진스랑 딱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뉴진스가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악이 저는 사실 언더씬 음악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하면서도 센스 있고 그리고 비트적인 또는 서포트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다루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로 와가지고 유진스에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런 막힘이 있었다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떠나서 그냥 뭐 사회 선배고 사회 후배고 업계 선후배서 한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아닌 거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만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은 저는 만약에 그때 그분이 삼촌이 만났던 그분이 이분이라면은 그분이면은 얘기 잘 들었겠죠. 분명히 아직은 열려 있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먼저 이렇게 공개적인 포지션으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만나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어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이그룹도 런칭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많이 필요하네. 지금 무기가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고 또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뭐 어도에 입사할 생각도 없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뮤턴트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업계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반대로 업계 후배들한테는 기존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사이트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선후배들끼리. 이 꼭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업종이 다른 어떤 선배 후배 또는 뭐 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그룹을 모아요. 그 그룹은 업무적인 관계는 아니야. 언니 또는 뭐 선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게 돈 빌려주고 뭐 이런 업무적인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를 해봐. 그럴 경우에 이런 전략을 해봐. 이거를 알려주는 건데 엄청 들어먹혀요.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업계 최정점에 올라가면은 그들만의 어떤 리그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그 외국의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서로 다 사실 다 친하고 아는 사이거든요. 뭐 사실 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뭐 마크 주커버그랑 뭐 한번 뜨니 많이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오프 더 레코드로 가보면은 서로 다 잘 아는 사이고 그렇구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만 그 느낄 수 있는 동지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똑같은 원리로 업계 후배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향기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위로. 왜냐면은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뒤를 맡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잘.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후계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수만 씨가 후계를 양성했나요? 박진영 씨가 후계를 양성했나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방시혁 씨는 그럴 여력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도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 규모도 일단은 적절하고 지금 그리고 아직 젊은 대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업계의 다른 총아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런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미래는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미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저만 해도 벌써부터 느끼는데요. 저만 해도. 저는 사실 제가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거예요. 제 음악을 듣고 구리다고 말할 때 저는 행복해요. 그래요? 왜? 강심장이네. 멘탈이. 저는 요즘 어떠냐면은 제 음악을 안 써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반대로 너가 그러면 더 좋은 선택지가 있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보물을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해요, 저는 정말로. 근데 그런 사람이면은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도발을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면은 대부분은 배워요, 계속 누구한테. 그럼 그 친구가 저한테 배워요. 제 노하우를 뺏어가요, 훔쳐가요. 근데 저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의 에너지와 그 지금 시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를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때 맥스 마틴 얘기해드렸죠. 외국의 빌보드 아직도 차트에 나는 나이가 지금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근데 그 사람은 그 감각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아세요? 바로 인선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프로듀싱 안 한 지 조금 됐을 거예요. 물론 참여는 해요. 참여는 하는데 막 마우스로 하나하나 다 찍는다기보다는 시니어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밑에 프로듀서들 중에 자기가 정말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젊은 프로듀서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보고 회사 정도 레벨에 갔으면은 개인의 역량이 아닌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잡스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잡스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잡스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를 이을 후계가 없었고 그래서 팀 쿡이 그걸 이어가지고 잡스의 철학이 완전히 사장되고 지금은 완전 다른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잡스는 원래 그렇게 큰 폰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니진 디렉터님이 어도어가 계속 자신의 영향력이 남기를 원한다면 어도에 자기를 계승하면서도 다양성을 지닌 후계들을 양성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하면 늦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나이 50 넘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삼촌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겠어요? 나이 50 다 아까 넘고. 얘기했잖아요. 에너지가 에너지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안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 이거는 교육은 저는 교육도 하잖아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교육과 교육 사업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은 기획이랑도 달라요. 교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페르소나나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장점들을 그 사람에게 푸어링 해주는 부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쌍방향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디렉터님들은 대부분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교육이. 교육에는 대부분 젬병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참 의외인데 그러니까 어려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약간 결이 틀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을 엄청 잘해.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쓸 것 같잖아. 근데 글을 잘 못 쓰는 분이 계시고 그럼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자기 글을 쓴 거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말을 또 잘 못하시고 이 결이 조금만 틀려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를 많은 가진 사람이 교육을 잘할 것 같은데 또 그거에 일단 다르다는 거 제가 이제 잘 알고 있고. 정리를 하면은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 성향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가 전부 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고 이런 거에 의해서 뉴진스가 더 잘 되려면은 시스템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소통이 일어나려면은 그런 사람들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유진스로 다시 돌아가서 슈퍼샤이까지 봤어요. 그다음에 ETA가 나왔는데 ETA가 아직 성공개가 안 됐어요. ETA 직캠을 한번 볼까요? 여기저기 눈빛을 불빛내 아주 눈부시게
나쁘지 않네요. 저는 ETA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진스나 슈퍼차이보다 ETA를 더 좋아해요. 이게 훨씬 좋아요, 저도. 아 그래요? 네. 그 이 가사를 알아요? 아니요. 가사는 안 봤어요. 가사가 엄청 재밌어요. 그 리릭 비디오 같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로 잠깐 봤는데 가사가 뭐냐면은 막 재밌는 얘기 좀 있더라고요. 가사가 뭐냐면은 내 생일날 너는 안 오고 네 남자친구 왔는데 네 남자친구가 다른 데 꼬시더라. 그러니까 너 남자친구 정리해. 그래서 너 언제 도착해? 내가 가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게 What's Your ETA? 언제 도착해?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인데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대 소녀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사사로운 이야기. 그냥 사사로운 이야기. 근데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드리자면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인가 홍보하러 톰 크루즈랑 같이 이제 사이먼 페그가 왔었는데 사이먼 페그가 한 인터뷰 중에 잠깐 써져가는 게 자기가 사실은 K-드라마를 자주 본다. 자기 딸도 K-드라마 팬이다 하면서 자기 딸이니까 이제 어린 딸이겠죠. 자기 딸은 도깨비의 이동욱을 좋아해요. 자기는 20살에 김태리를 좋아한대. 이 사이먼 페그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연령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살 드라마를 좋아해요. 드라마에 보면은 고등학교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40, 50의 아저씨들이 노동 아저씨들이 그 고등학교 여학생 얘기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 무슨 말이냐면은 40대 50대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이 10대들 얘기를 재밌어해.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그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젊었을 때 그렇게 막 사사로운 얘기를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커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10대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딸은 도깨비의 이동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비슷한 거예요. 유진스가 가진 매력만 진솔하게 이렇게 풍겨줘도 사람들이 좋아할 거리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진스의 ETA 가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사롭고 여자 10대에서 벌어날 수 있는 뒷담화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지. 재밌네요. 재밌고 제 생각에는 ETA가 흥행할 것 같아요. 저는 ETA가 OMG의 디토 OMG를 계승하는 포지션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프로듀서님이 이호건 프로듀서님이 참여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ETA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시작하자면은 ETA 도입부 ETA 도입부를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까지인데 이 느낌을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어저께 찾았어. 찾았어요? 찾았는데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BTS 아이돌.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BTS 아이돌의 이게 트램펫인가 이게 색스폰인지 이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듣기에는. 근데 뭐 이렇게 큰 건 아니고 뭐 이게 나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느낌이고 또 하나는 저기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이 부분이 있는데 르세라핌의 이브 푸시케 이거요? 이게 있거든요. 이거 되게 거기 유명하죠. 보면은 붐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 이게 뭐라고? 붐붐붐 이거요? 하는 거죠. 완전 다르긴 한데 그런 훅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다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네, 좋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ETA가 슈퍼샤이나 유진스보다는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가사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소녀시대 얘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혜진. 가지고 여기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이미 바이럴이 되고 있어. 네 남친 있잖아. 영국의 혜진이라는 여자분들이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냥 어떤 블로그인데 이런 재미거리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니지님이랑 해당되는 건데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시상식 인터뷰 때 수상할 때 인터뷰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 마틴 스콜세지의 원본을 찾아봤어요, 제가. 저 책에 보면은 영화의 관점이 명확하고 개인적일수록 그 영화의 예술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영화의 주관이 뚜렷할수록 오래 살아남는 것을 나는 관객으로서 목격해왔다.
그런 영화는 계속해서 다시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상업적인 영화는 두 번 보면 질린다. 그래서 뭐냐? 사사롭고 개인적인 것들이 대중들한테 더 잘 먹힌다라는 거고 그 다시 밑에 보면은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는 관객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영화를 만든대요. 그리고 내가 관객인 것처럼 영화를 만든다. 그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게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이제 유진스 또는 미니진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유진스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거고 미니진 개인적인 것이 착인적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좀 할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마틴 스콜세지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에 영감을 받은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업가들 중에서도. 그렇겠죠. 영향이. 봉준호 씨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그 문구인데 격언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마틴 스콜세지나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어도에 대해서 미니진 씨가 엄청 개성이 있는 분은 맞거든요. 근데 봉준호나 마틴 스콜세지 정도는 아니에요. 예술 혼에 불타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이것도 그냥 소신 발언을 하나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그 오리지널리티라는 거 있어야 돼요. 근데 뉴진스가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조금 생기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엔터 업계 특성 이거는 미니진 씨만의 잘못이 아니고 엔터 업계 특성상 뭔가 성과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레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샤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슈퍼샤이 같은 거는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그쵸. 이미 다 있는 형태의 음악이고 그리고 디토나 그런 것들도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리패키징에 가깝지 오리지널을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마틴 스콜세지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루이치 사카모토가 얼마 전에 그 ULC가 막 저격당했었잖아요. 표절로. 그러면서 유이치 사카모토 씨가 막 엄청 이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가 엄청 존경하는 음악가인데 ULC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카모토 선생님이 별로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자기도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았다면서. 근데 그 정도의 여유가 거장이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음악적으로 저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카모토 선생님은 인상파 음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요. 영향을 받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리패키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워요. 재창조에 가까워요. 근데 많은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역량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돼요. 시대적인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틴 스콜세지 정도의 비견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너무 거장이니까.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음악적 거장들은 다 한 음악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새로 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왠지 아세요? 그 정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가로 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업계에서 아예 한 획을 그은 사람, 역사에 아예 예를 들면 레이 크록이라든지 맥도날드 이 정도는 돼야 이 얘기가 적용되는 거고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건 맞거든요. 적용되는 건 맞는데 이거 적용하기 전에 좀 더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은 뉴진스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 리패키징하고 있는 음악들은 이미 다 끝난 음악이에요. 트렌드가 이미 1년 전에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거지 외국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제 생각에는 미니진님이 일론 머스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스티브 잡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미니진님은 디자이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곡가나 프로듀서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고 기획자에 가깝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결이 다르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하고 이제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공학자나 그런 거기서 출발한 건 아니거든요. 대학교 중퇴도 했고
그래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 수준은 아니지만은 스티브 잡스의 수준까지 오를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나 봉준호가 아닌 건 맞아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봉준호나 네. 마틴 스콜세지 같은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네. 위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죠. 네. 그런 가능성이 품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계속 설명하자면은 네. 그 이제 유진스와 미니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네네. 저는 이제 유진스란 네. 오도에서 만들어진 유진스잖아요. 네네. 오도는 일단 유진스밖에 없잖아. 네. 오도는 유진스고 유진스는 영어로 유진스고 유진스는 유진스다. 그러니까 미니진의 진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SM에 있었던 네. 어떤 그 전에 있었던 미니진과는 다른 네. 전혀 다른 새로운 미니진. 미니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네. 않냐라고 한 건데 네. 저 위에 보면은 제 얘기도 맞아요. 네. 근데 우연하게 그런 비슷한 의견을 찾았어요. 네. 미니진 대표의 이름 마지막 글자인 유진스처럼 들리기도 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 블로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SM은 이수만, 그렇죠. YG는 양현석. 양군 양현석, JYP는 박진영. JY 박인 박진영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그거를 다양하게 응용해서 써먹을 필요는 있겠다. 그걸 감추는 네. 게 아니라 오죽하면은 방탄소년단도 방시혁이 탄생시킨 그쵸. 소년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네, 네. 창피할 게 아니라 네. 맞잖아요, 사실은. 네. 맞죠. 방식이 없으면은 안 나왔지. 안 나왔지. 민희진 없으면 유진스 안 나왔지.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포지티브하게 네. 다각적으로 네.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페르소나 유진스가 미니진님의 페르소나라고 생각했을 때 마가렛 킨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마가렛 킨이 이제 빅 아이즈의 영화의 네. 모티브가 된 사람인데 네. 저도 자세는 몰라요. 그냥 대충 얘기하면은 네.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 볼 때 눈이 보는 거예요. 눈이 네. 큰 캐릭터를 그리는 거예요. 네네. 저 눈이 큰 게 저 정도 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보고 싶은 게 반영된 네. 일종의 페르소나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 페르소나가 미니진한테는 이제 유진수로 투영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 마가렛 킨 얘기를 하자면은 그 네. 뒤부터 왕성한 활동을 해요. 음. 이건 내가 그렸고 이게 나의 스타일이고 눈이 큰 아이는 바로 자기의 작품이다. 자기의 세계다라는 거를 네. 왕성하게 활동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더 다양한 작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숨어서 얘기했던 그 세계보다 더 왕성한 세계를 그래서 페르소나를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좀 포지티브하게 보는 네. 시각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유진스를 통해서 그런 페르소나에 투영이 된 거라면은 네. 더 적극적으로 대신에 더 올바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스스로한테 이를 맺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이제 네. 내가 미니진이라고 하면 미니진 너 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이제 독재 정치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아니라 유진스도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리고 뭐 누구 뭐 박현재 네. 박현재 너 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프로세스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는데 네. 보통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을 때 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을 때 반응이? 대부분 그냥 모르겠죠. 뭘 하고 모르지. 네. 왜냐면은 공찌겠죠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네, 않거든.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를 하루 만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딱 물어봤을 때 저 이거 사실은 이거 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답할 시간을 가져라. 네.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든 6개월이 될 수도 있든 1년이 될 수 있든 간에 그게 이제 휴식으로 보이든 어떤 일하는 과정 중에서도 보이든 간에 그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라.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찾았으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해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끝에가 중요한 게 네. 함께 해야 된다. 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전을 공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네.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의미 속에는 미니진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은 네. 그게 언젠간 고갈되거든요. 네, 그렇죠.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고갈이 돼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날 거냐는 게 아닌 거지.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누구누구는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좋겠다. 심지어 유진스 멤버들한테 너는 뭐 하고 싶어? 네.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답이 아니는데 네.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네. 영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5번에 보면은 말하고 싶은 데를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왜 하고 싶은 데를 얘기해야 돼. 네.
왜 하고 싶은 데가 이제 이유가 10대들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고 싶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막 이렇게 뭐 간지나잖아, 멋있잖아, 좀 예쁘잖아. 이런 것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네. 이제 나이가 커갈수록 이렇게 이제 서사적이고 이유가 있고 그쵸. 그렇게 바뀌는 거지. 네. 근데 유진스도 나이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정적인 것부터 서사적으로,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지. 단 솔직하게 그거를 소통을 해야 된다. 비즈니스로 해석하지 말고. 네, 맞아요. 이 음악은 비즈니스가 아니잖아. 음악 사원업은 비즈니스인데 아까 제 교육이랑 교육 사업이 틀린 것처럼 음악은 자체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고 싶은 걸 하고 뭘 하고 싶은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왜 하고 싶은지를 먼저 떠올려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테니스가 재밌어. 그럼 이제 테니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네네. 그런 것처럼 왜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언제 하고 싶은지를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스토리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예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예시가 뭐냐면은 네. 왼쪽에는 기획자 누구 아무개야.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니진이야. 네.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넌 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기획자 기획자 김기명이에요. 이거는 기획자 김기명은 10대들의 솔직한 스토리를 음악과 무비에 넣고 싶어. 이게 기획자 김기명의 생각이야. 근데 만약에 이 미니진이 비슷한 거지만은 미니진님의 개인적인 사소하지만 소중했던 10대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 했을 때 어떤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디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기획자 김기명 또는 미니진 누구 네. 프로듀서 박현재 네. 이것들을 이제 이런 것도 작성해 보는 거야. 뭐 이게 서로를 페이퍼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화를 통하든 브레인스토밍을 통하든 간에 이런 거를 만들어 보면은 공통적인 것들이 이제 간통하는 게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수학여행 놀러 가는 이야기.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니지님의 어떤 페르소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억, 그다음에 미래. 누군가는 추억이고 누군가는 미래고 초등학생들한테도 미래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현재고 그런 추억과 미래와 공존하는 세상에 그거를 현재적으로 ING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유진스다. 그래서 이제 멀티버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기 멀티버스라는 얘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기 이거 그거네요. 애니메이션 속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신카이 마코토. 거기 문을 열면은 공간으로 이동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똑같은 개념이 도깨비에 거기도 나오는데 드라마에 나오는데 왜 이걸 넣냐면은 오도잖아요. 오도의 뜻이 뭐냐면은 all those 원룸이라는 뜻이래요. 도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시간 공간에 뛰어넘는 문을 만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주제로 뮤비가 탄생될 수도 있고 음악이 탄생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하이보이가 나왔으니 하이걸즈도 안 되자. 저는 하이보이가 너무 좋으니까 여자 버전 하이걸즈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게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10대들 다양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함께 해라. 그러니까 미니진만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를 하지 말고 함께 해라. 물론 이거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제 유진스의 어떤 그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유잭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네, 그렇죠. 크게 영향받았죠. 그럼 유잭스의 기반으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펜더리스의 어떤 트렌드화된 그런 음악도 섞인 것 같고 지금에 와서는 거기서 더 발전돼 가지고 이거 어떤 저지 클럽에서 더 발전된 형태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의 그 생각하는 유진스의 음악의 강점은 멜로디가 메인이고 비트나 어떤 그 밖에 어떤 서브적으로 들리는 그래서 엠믹스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유진스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멜로디는 그대로 들었을 때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 앨범은 그런 멜로디의 어떤 중요성이 좀 약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유진스만의 장르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SMP처럼요. SMP라고 있었잖아요. SM만의 스타일. 아 그래요? 유영진 작곡가 스타일.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지금 얘기하잖아. 유잭 스윙 얘기하고 저지 클럽 얘기하고 팬더리스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장르를 개발하라.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시부야 K 얘기한 것처럼 그 프리템포 같은 경우에는 비트 대신에 피아노로 사용했고 이 다이시 댄스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사용했어요. 네. 이런 선례가 있으니 그러니까 다이시 댄스도 나름 남다른 거 도전하려고 했던 음악을 추구했던 것 같고 유진스도 유진스만의 장르를 개발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멜로디는 일단은 좋아야 되는데 그 멜로디를 뒷받침한 어떤 서브적인 것들은 좀 개발해라. 어떻게 개발하냐면은 저의 상상인데 저지 클럽이나 아까 전에 무슨 클럽이었죠? 볼티모어 클럽? 발티모어 클럽. 그게 실제 클럽에서 DJ들이 발전시킨 음악이죠. 네, 맞아요. 그런 데서 탄생하는 거죠. 그거에 착안해서 클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게요. 우리나라는 자본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유지시킬 수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원래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걔네들은 그런 클럽들이 막 엄청 비싼 데 있고 그러지 않아요. 걔네들은 땅도 널찍널찍하고 크고 막 외곽에 가도 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새로운 음악들은 언더씬의 새로운 음악들은 의외로 허름한 데서 나와요. 의외로 허름한 데서 시작되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날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음악들인데 제가 옛날부터 이 이론을 계속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새로운 태동이 일어나고 그거를 맨 먼저 알아본 얼리버드들이 그거를 차용하고 그 얼리버드들이 뭔가 소화를 해서 본인의 아웃풋을 만들었겠죠. 그거의 영향을 두세 번 거쳐서 받는 게 한국이에요. 트렌드 세터나 이런 거 거쳐서 그 다음에 트렌드 세터,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근데 저는 유진스는 인플루언서 정도로 봐요. 트렌드 세터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트렌드 세터는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은 핑크 팬더레스 정도는 돼야 트렌드 세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핑크 팬더레스도 자기는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 것뿐이지 나는 이게 내가 선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되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 선배들의 음악을 추천해요. 자기가 영향을 받았던 그 선배들이 누구냐? 초기 드럼앤베이스나 UK 게러지 선구자들. 그래서 제 말은 그런 핑크 팬더리스 같은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또는 그런 문화를 발굴하는 클럽을 만들어라 생각하는 건데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 정도 돈이 있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투자했을 거예요. 그냥 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은 솔직히 클럽이라는 거 만들면은 좋은 데다가 만들면은 뭐 비싸겠지만 적당히 그냥 수지탄산 맞는 데다가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나라 지금 언더씬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수많은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 디제잉 하시는 분들 데려와서 그 날것의 그거를 느껴봐야 돼 한번. 그러니까. 날것의 그 테이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날것의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날것의 개념이 비슷한데 좀 일상생활에 녹아든 음악. 그러니까 책상에서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라 일상생활. 그게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내추럴하지 않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유진스가 다 좋은데 뭐 다 좋거든요. 그 디토를 좋게 보는 이유는 그래도 워크플로우가 내추럴한 과정에서 본인들이 투영돼서 프로듀서들이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거지. 사실 저는 K-팝 자체의 그 곡 작업 워크플로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 곡을 하나 런칭해야 돼. 자 이제 모여서 뭔가를 만들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스케줄이 또 들어가요. 여기 그놈의 스케줄 때문에 맨날 기성품 만드듯이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K-팝도 이제는 예술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집합에. 완전히 예술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에 현실생활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 장르를 테스트해봐라. 책상에서 만든 음악이 아니라 프로듀서가 이건 좋을 거야 라고 예상해서 만든 음악이 아니라 들어봤는데 이거 반응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은 이 저지 클럽이 그렇게 해서 탄생된 음악이더라고요. 모든 음악이 다 그래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악, UK 게러지, 저지 클럽뿐만 아니라 일렉트로 하우스, 대중적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으면은 이제껏 수입해 왔다면은 이제 우리 독자적 기술로 만들어 보자. 저는 옛날부터 이거 얘기했거든요. 옛날부터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러려면은 뭐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한국이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위치가 아니고 네. 저번에 이제 네. 기획 타령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그렇죠. 이게 기획이 아닌 게 네. 그래서 이게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대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시몬스 침대의 CEO님이세요. 네네. 이 시몬스 침대가 네.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네네. 침대랑 관련된 팝업 스토어가 아니라 네. 전혀 상관없는 MZ 세대들의 아지트 같은 거 만든 거예요. 이 독특한 장소에 MZ 세대가 열광했습니다. 오픈 때마다 줄 서서 입장하는 건 기본. 식료품점 컨셉의 소품샵은 SNS 인증샷 성지가 됐고, 서울 한복판에서 맛볼 수 있다는 희소한 경험의 부산 햄버거는 4주 연속 매진을 기록했죠. 나왔습니다. 저에게 베이컨 치즈고. 기업의 제품 대신 트렌디한 감각으로 채운 공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공간이 좋다고 MZ세대는 얘기합니다. 그거 엄청 신기했고요. 뭔가 편안함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팬이셨던 거야? 아니면 이번에 팬이 되신 거예요? 이번에 보고 조금 놀라가지고 조금 팬 된 것 같아요. 이 저 그로서리 스토어인데 식료품점이에요. 네. 근데 식료품이 아니에요. 굿즈예요. 굿즈를 파는 데고. 네. 시몬스 굿즈를 파는 건데 이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침대를 홍보하려고 침대 시대 쪽으로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라 침대와 관련 없더라도 MZ 세대들한테 관심 가질 만한 아이템을 넣은 거죠. 저기다가. 네네. 이 시몬스 침대가 이 옛날부터 시몬스 침대가 있었는데 너무 올드해진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MZ 세대들은 시몬스를 잘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시몬스를 MZ 세대들에게 친근한 브랜드로 인식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시몬스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MZ 세대들의 어떤 기호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놀라운 점은 저 그로서리 스토어에 들어가는 굿즈들이 브랜딩 기획하는 애들 만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디서 하던 걸 물론 어디서 한 거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이거 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거기서 매출을 못 뽑으려는 목적이 아닌 거야. 그렇죠. 실험장인 거죠. 실험장인 네. 거야. 실험장인 거죠. 실험장인 거고 과감하네요. 과감하게 한 거고 저 그로서리 스토어를 저 건물을 산 게 아니에요. 장기 임대고 네. 그다음 1층은 그로서리 스토어인데 2층은 햄버거 가게거든요. 네. 2층은 또 콜라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몬스 침대가 햄버거를 왜 팔겠어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네.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콜라보를 해서 햄버거 가게 온 거고 네. 그 한 옆에는 또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랜드를 만들더라고요.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도 흥겨운 음악 소리와 함께 활기로 가득해지는데요. 숨겨왔던 끼를 발산하고 흥겹게 즐기는 날. 누구 하나 빼는 사람 없이 적극적인 모습. 되게 앞서 나가는 회사네 생각보다. 그래서 네. 존경해요. 이 네, 시몬스 리스펙합니다. CEO님을. 네. 그러니까 타 업종에서 이미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들 하고 있죠. 사실 네. 외국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했던 거고. 그렇구나. 네.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ESG랑 여러 가지 같이 네네네, 하면서 네네. 이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네, 전략인 거예요. 전략인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뭐 사회 공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네, 네. 제 생각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맞아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치스라는 그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굿즈나 네.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도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직접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도 하고 이거를 이제 복합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잠깐 보자면은 네. 콜라보 한 거죠. 여기 얘기는 들었어요. 되게 이런 시간 있을 때 가보진 않았는데. My body back and forth.
술을 파는 컵이 있고 지장이 있고 안에 도넛 개가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코로나 때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네. 그 20대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빼곡하게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네. 뭐 자동차도 보기도 하고 고지도 보지만은 네. 자기들끼리 얘기 나눠요. 뭐 그런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고 하우스 도산이라고 있는데 하우스 네. 도산은 네. 젠틀몬스터. 네,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1층 입구부터 이렇게 로봇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용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독특한 인테리어도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2층으로 가면 이러한 거대한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매장이에요. 젠틀몬스터 디자인이 꽤나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 자사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멋지죠? 또 4층에는 요즘 핸드크림으로 여기서 유진스가 한번 팝업스토어를 콜라보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정확한 건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네. 타 업종에 타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진스가 못할 게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를 R&D 개발 네. 쪽으로 네. 이렇게 부서화해서 클럽 플러스 팝업스토어 플러스 창작소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하나쯤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도어는 좀 어도어가 만약에 못 만들면 하이브라도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하이브가 만들어야 되겠네. 하이브는 근데 그런 예술 교육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도어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네. 제가 그 논문이 뭔지는 이제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 논문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 아티클 관련해서 그런 공간 관련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현 세대는 요약하면 이거예요. 현 세대는 공간으로 브랜드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공간이 훨씬 실체적이요. 굿즈보다 굿즈보다도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물들 네네. 있죠. 네네네. 이런 사물들보다 이제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확장된 형태로서의 공간을 경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보다 더 공간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공간에 이렇게 집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마치 심지어 자기가 집이 없는 것처럼 공간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무슨 노마드처럼 방랑자들처럼. 사실 그들은 방랑하는 거예요. 시대적 어떤 결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의 욕구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그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VR 같은 버추얼 공간까지 합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지금 공간에 집착하는 이유도 새로운 시대의 니즈는 다 공간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거 되게 멋있거든요. 네네. 올드스쿨이에요. 그러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공간은 중요하고 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공간은 중요한데 단순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젠틀몬스터의 저 전법도 이제는 조금 올드한 전법이라서. 그렇죠. 몇 년 전부터 해왔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네, 근데 왜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국은 이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네. 뭐 저런 사례가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정도 수준을 보여주는 네, 이거 되게 훌륭한 예제였어요. 이것도. 저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는 거 엄청 훌륭하죠. 엄청 사실은 훌륭하죠. 뭐 더 훌륭한 데도 있고 성승 디올 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너무 럭셔리하니까. 혹시 코카콜라 공장 아세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아예 견학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은 그 만드는 공장이 생산 공장이 아니고 모든 문화거리로 꽉 차 있어요. 코카콜라 관련된. 이런 모든 게 코카콜라네. 음료수 하나 갖고도 이렇게 테마파크를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 짱이다. What is in this vault? On the count, Q. It holds the only handwritten copy of our secret formula inside. 이거 너무 이쁘다. I want this truck. Building the world of Coca-Cola, he wanted it to be on display.
500 sparkling and still brands. 이 브랜드들이 1년에 1조 원을 더 번대. 이태리 먹어보라고 그랬거든? 아, 진짜 신기한 거 많네. 야, 그냥 다 사고 싶어, 이거 봐. 전 세계에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창의력의 시대예요.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과감한, 말은 네. 이런 팝업 스토어의 네. 개념을 하는 이유가 네. 팝업 스토어를 해서 브랜드가 알려 이것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대중들이 네. 어떤 음악에 반응하는지를 네. 파악할 수 있는 네. 어도 클럽 뭐 네. 이런 식이든 네. 유진스 하우스든 또는 버니즈 네. 하우스든 네. 그런 거를 어떤 현실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네. 만들어라. 근데 제가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삼촌이 방금 R&D 센터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브랜드들이 사실 저희 시몬스도 그렇고 네. 다들 저런 MZ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신공간들을 복합 문화 신공간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를 알리기도 하는데 그 공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새로운 니즈에 대한 동향이 그쵸. 데이터가 네. 거기서 나오는데 그쵸. 그것들을 지금 가공하는 게 모든 인공지능과 이런 신사업들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거든요. 신사업들이. 네, 신사업들이. 사업들이. 네, 신사업과 새로운 테크들과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음.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려내는 자가 향후에 기업적인 성공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자본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데이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게요.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현장에서 얻는 데이터가 제일 러프하면서도 가장 정수가 들어있을 확률이 그쵸. 높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그 니즈와 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고 그쵸. 사실 R&D 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삼촌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R&D 센터예요. 새로운 형태. 맞아요. 이 클럽이 새로운 형태의 R&D 센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네. 뭐 클럽이라 하면은 사실 네. 유진스는 10대잖아. 네. 클럽이라면 약간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콜라텍. 뭐 콜라텍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유진스 생각하면 뭐 생각했는지 아세요? 뭐요? 그 롤러 스케이트장 이런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괜찮기도 한데 요즘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 클럽이든 네. 뭐 어떤 로보드든 팝업 스토어 네. 하우스든 네. 어떤 네. 아지트든 네. 스케이트장이든 간에 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네. 교류를 할 수 있는 또 네.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네. 뭐를 좀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집은 이제 옛날에는 수많은 네트워크의 장이었는데 대가족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립의 장이에요. 그렇구나. 잠만 자는 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더 나가는 거예요. 사람 있는 대로. 사람 있는 대로. 그런 분석이 있어요. 이건 제 분석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더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고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네. R&D 센터를 겸할 수 있는 맞아요. 대신 그거를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삼촌이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서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할 그쵸. 수 있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장르 중에 푸더크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푸더. 이게 푸더크가 저지 클럽이나 이런 거에 좀 선배 장르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시카고 푸더크였거든요. 시카고 쪽에. 근데 이런 장르들이 저는 탄생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봐왔고 거기에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뭘 하는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장르를 만들어내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주 날것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고 장소나 공간에서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많은 프로듀서들이나 그런 선구자들이 항상 그런 자기가 몸담았던 클럽이나 이런 장소들을 정신적 고향처럼 얘기해요. 거의 신성한 곳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음 나올 세대들도 있죠. 신세대 애들은 지금 어떤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거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치 교회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본인들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서 이 공간을 빼놓고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어가 그 프로듀서들이거든요. 댄서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그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도어가 만약에 그런 걸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뉴진스나 어도어가 단순히 그냥 소비하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남은 게 아니고 10대들한테 한때 굉장한 뭔가 정신적인 고향과 지주가 됐었던 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장르라고 생각해요. 장르가 될 수 있는. 네, 장르가 되는 오도가 거죠. 자체가 장르가 될 수 있는. 유진스 자체가 장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그게 이제 소비하고 말고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혹시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아세요? 외국의 힙합. 아니 몰라요. 그 사람은 공연이 너무 돼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종교 집회 수준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로 과열됐냐면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요. 아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10대들한테 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성을 그 사람이 거의 날 것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냥 가공된 형태가 아니고 공연에 가보면 그 사람 공연은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진짜? 네, 진짜로. 이해를 못하겠구나. 진짜로 죽었고.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가 그냥 발산되는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그 팬들도 다 미친 놈들이고 다 보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같은 에너지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데 소비되는 그냥. 저는 대한민국의 이 10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외국 애들 그런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를 만드는 그 에너지에 못지 않다고 봐요. 못지 않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싸이 그 흠뻑쇼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만 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갔어요. 그 싸이는 올드스쿨한 가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흠뻑쇼가 세대. 되게 네. 오래된 쇼인데. 네, 오래됐고. 근데 지금 MZ 애들한테 그게 핫해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엔터테이닝이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를.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언더씬에. 그 사람들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싸이나 이런 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과연 어도어가 할 수 있느냐 혹은 하이브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의지와 역량과 시야에 달렸다는 네. 거죠. 제 그러니까 말은. 아까 전에 이제 시몬스 CEO 얘기했는데 네. 그분 인터뷰가 있어요. 네. 하냐 마냐는 의지에 달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네.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했나 보네요. 바로 했어요. 네. 재미를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여도 이거는 아주 큰 데미지가 있진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일단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를 몇 번 해봤으면 저는 하는 게 사실 속마음이에요. 본인한테도 그렇고 회사한테도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 자체가.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결제 받고 고민하고 서류도 받고 회의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거기 못 있지만은 하는 거죠. 이제. 이거지. 이게 수익성이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네. 수익성을 생각 못 하는. 수익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네. 사업들인 거죠. 저는 솔직히 하이브한테도 약간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이브가 계속 이제 방시혁 의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사진들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사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계속 신사업을 인수를 하니 많이 뭐 이런 뭐 SM을 인수를 하니 많이 뭐 이런 문제에만 다 지금 가 있는데 그렇게 가면 오래 못 갈 거라는 게 똑같이 다른 회사들 꼴 날 거라는 게 제 의견이고 지금이야 뭐 주가 높고 많이 코로나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그 운이거든요 사실 어느 부분은. 근데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우쭐하면 안 되는 게 본질은 문화예술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 말고 그냥 일반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솔직히 방탄이 다 캐리하고 있는 거고 이제야 르세라핌이나 이제 다른 팀들이 나오면서 조금 선방을 하고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 뭔가 창의적인 게 전혀 나오지 않는 회사예요. 하이브는 너무나도 정형적인 걸 하고 있는 회사고 제 관점에서는 그 정도 자본력이 있는데 그거밖에 못 한다는 거는 지금 이사진들이나 이런 경영진들의 시야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물론 젊은 세대들의 모든 니즈들을 다 충족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 한국에 이런 걸 문화예술을 리딩하는 위치에 있다면은 지금보다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아직도 기존의 K-팝 그냥 뻔한 거 그냥 빨리 그냥 가져와서 갖다가 팔고 막 매출 올리고 그 매출 올린 거 가지고 주주서신이나 보내고 이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이브가. 제 개인적인 그 느낌으로는. 솔직히 방시혁 씨를 만약에 만나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나면은 저는 진짜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왜 이 정도 규모가 됐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경영적으로 말고 돈은 잘 벌죠 하이브가 당연히. 근데
그거 하려고 회사 만든 거 영역이라서.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거 하려고 회사 만들 거면 차라리 그냥 다른 분야에 있을 것 같아요. 방시혁 씨가. 근데 왜 굳이 음악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음악 외적인 것도 관심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런 인사이트밖에 구현이 안 되고 있는지. 저는 방시혁 씨 엄청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거든요. 근데 아직 많은 부분에 이것도 민희진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비즈니스적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여기 몰린지 몰라. 자기도 몰라. 네, 근데 네. 그렇게 돼버리는 네. 게 사업이라서. 네.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왜냐면은 다 한때는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일 텐데 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은 왜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지. 저도 예. 그 자리에 안 올라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자리에 놓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네. 결단이 필요하다. 아 이건 좀 아닌데 정신 번쩍 네. 들고 이건 좀 아닌데라는 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은 현 시대에 지금 뭔가를 리딩하고 있다고 하면 하이브하고 어도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엔터 쪽에서는. 근데 이들이 가진 리소스와 역량과 잠재성에 비해서는 가동률이 저는 솔직히 10%도 안 나온다고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0%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더 과감하게 실행하고 솔직히 그 시몬스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이것보단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타업중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픈 마인드로 계속 그거를 피드백을 하고 뉴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이브의 밑에 산하의 걸그룹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더 좋은 방향성과 더 열린 그런 방향성으로 가려면은 경영진들부터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방향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브의 10년 후 모습 네. 물론 뭐 지금처럼 잘 되고 있을 수도 네. 있지만은 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 빅토리아 네. 시크릿이라고 빅토리아 시크릿 알죠? 제가 얼핏 이거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네. 빅토리아 시크릿이 패션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유명한 슈퍼스타 모델들도 배출되었고 네, 맞아요. 망했는지 위축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패션쇼 모델 중에 하나를 뽑히던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가 일순간에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보여줬던 한 상을 이제 그동안 심어줬는데 어느 순간 그 한 상이 깨지는 거야. 그로 인해서 어느 네. 순간 거품이 빠지는데 슬슬 빠지는 게 아니라 확 네. 빠지면서 나타나는 네. 현상이라는 얘기를 뭐 아시는 분의 성에서 들었어요. 기사가 아니라. 그러는데 저거는 정말 좀 들을 만한 네. 되새길 만한 정보다. 끝이 모르고 엄청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브랜드가 일순간에 그렇게 거품이 싹 빠질 수도 있구나.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경영 네. 관련 책이. 네. 근데 그 경영 관련 책을 쓰신 분이 전 세계 대기업들, 역사적 대기업들을 몇백 개, 몇천 개를 분석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미 이름도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때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였지만 망해서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브랜드까지 총망라돼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브랜드 전부 다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주주들이 생각했던 기업들이었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가 돈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넣었던 사람들이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한다. 심지어 비전도 있고 대기업인 데가 그렇게 수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제가 예상하건데 시야가 뿌얘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본이 눈을 가려요. 그렇죠. 자본에 잠식되면 안 돼요. 진정한 자본 잠식은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제표에서의 자본 잠식이 아니에요. 대표나 이사진들이 자본에 잠식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본질을 까먹고. 하이브도 그렇고 어도어도 그렇고 본질은 엔터테인먼트예요. 그쵸. 예술이고 엔터테인먼트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목적은 새롭고 즐거운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쵸. 근데 이미 그러지 못하고 있다. 생각보다. 규모에 비해서. 항상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 게 규모의 경제를 이뤘으면 그 규모의 경제에 맞는 타산성, 채산성과 뭔가 생산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방탄만 빠져도 하이브는 거품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 네. 아찔하네요. 네.
아찔하죠. 근데 네. 저는 할 말은 합니다.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제가 네. BTS 좋아하거든요. 아, 그 BTS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거 아니까 네. 잠깐 BTS 봤을 때 어떤 네. 하이브를 생각해 봤을 때 네. 물론 뭐 좋은 아티스트들 많지만은 네. 그 존재가 가치가 너무 크니까 네. 큰 기둥이 하나 빠지면 원투- 원물에서 큰 기둥 하나 빠지면은 네.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작은 기둥이 지금 있긴 해요. 올라오긴 할게요. 맞아요. 뭐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라든지 맞아요. 르세라핌이라든지 막 네. 뭐 밑에 사나이 뉴진스도 있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방탄은 그거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성공한 그쵸. 그룹이기 때문에 방탄을 유지하는 거에만 네. 몰입할 게 아니고 네. 다른 지금 백도어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단순히 그냥 걸그룹 키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음. 뭔가 문화 예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가져가야 돼요. 하이브가. 그래서 그 수익의 다각화를 이뤄야 돼요. 언제까지 방탄은 그냥 군대 이슈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 뉴진스 얘기로 돌아오면은 뉴진스 같은 경우도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컨셉에 잡아먹히는 그런 그룹이 되면은 방금 빅토리아 시크릿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역사적 전례들이 있다. 걸그룹만 해도 정상에 있다가 한순간에 잊혀지는 걸그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활동 좀만 안 해도 끝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중소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했으면 뉴진스가 그 정도로 파급력을 못 가져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버프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산업 구조적으로도.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 바이럴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바이럴도 엄청 많이 해요. 지금 뉴진스 보면은. 유튜브에도 네, 스포티파이랑도 막 하고 뭐 다른 업계랑도 하고. 근데 그걸 다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거품 다 빼고 생각하면은 뉴진스가 지금 이번에는 확실히 실패한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면은 대표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된다. 네. 적어도 마인드는 못 바뀐다고 해도 그 사람의 타고난 개성이니까 마틴 스콜세지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걸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자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놔야 된다. 네. 저는 이제 다른 말로 네. 시스템을 네.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시스템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조직 체계가 네. 아니라 네. 이런 어떤 창의적인 열정을 네.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 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무한한 영감을 뽑아낼 수 있는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에서 길어낼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영감을 뽑아내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조건 제시하거나 그러면 바로 이직해요. 그리고 자기 쉬기 위해서도 회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그만두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에요. 그렇구나. 자기가 그냥 좀 안식을 가져야겠다 하면은 돈 좀 모아놓은 걸로 여행 가고 회사 그냥 그만두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라는 건데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머리로만 한다는 거죠. 그걸. 네. 만약에 그걸 진짜 가슴으로 안다면은 영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한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우물을 만들되 그 우물에서 한번 끌어올릴 때마다 그거를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크레딧과 그 다음에 크레딧을 넘어서 예술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은 뭐 사실 크레딧도 제대로 박힌지도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맨날 뺏어가는 것도 다반사였고 엔터 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술가들처럼 일하라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은 뭐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뭣도 모르네 하는데 저는 회사 경영 다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재무제표 논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제 쇼텀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롱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본질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진스는 지금 그 우물이 리니진 대표님 원툴이었는데 그니까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뉴진스가 가야 될 방향은 뉴진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도어라는 회사의 잠재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에 달려 있다. 그것은 곧 미니진 대표님한테 달려 있고 대표님이 이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 이상 혹은 다른 시각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뻔한 걸 하면 안 된다. 지금 너무 뻔하다. 장르도 뻔하고 음악도 뻔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매칭이 안 되는 안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파워퍼프 걸스는
오판이다. 네. 네.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저는 이제 민희진님이 여기까지 온 게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네. 사실은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우리보다 먼저 유진스 리뷰한 네. 유튜버님이 네. 얘기를 빌리자면은 네. 앞으로 뭐 할 건지 걱정된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분이. 저도 그래요. 저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제가 할 말을 하는 성격이라서 지금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지. 솔직히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사실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긴 해요. 그 위치에 네. 있는 분들이. 근데 걱정돼요. 솔직히 그 정도 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또 이제 유진스 팬이신가 봐요. 정말 좋아요 했는데 근데 앞으로가 걱정되네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앞으로 걱정 안 하는데 네. 앞으로 걱정될 것 같다면은 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그 뉴진스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다는 그 일반인들의 말은 일반 유튜버나 여러분들의 분들의 그거는 하나의 피드백이에요. 뭐냐면은 신호예요, 신호. 시그널. 그분은 전문가였어요. 심지어 전문가세요? 전문가였어요. 전문가면은 완전한 시그널이에요. 근데 그분 말고도 일반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즘. 제가 많은 주변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그분 해봤는데 얘기한 거는 네. 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 인정.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걱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주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걸 뛰어넘는 네. 아득히 뛰어넘는 걸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있어요. 오.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뭐 특별한 뭐 학력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그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돼요. 그렇구나. 근데 회사 체면이나 뭐 재무제표 따지고 뭐 수익 손익분기점 따지고 이러면은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이제 준비를 해라. 지금부터 지금, 준비하면은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안 늦었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번 앨범 잘 될 것 같아요. ETA 좋고. 네. 근데 다음 작품은 더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질러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10대 소녀들 유진스를 믿어라. 10대 소녀들 저는 요게 가장 큰 장점은 정말 10대고 10대 소녀들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 음악을 해라. 장르 따지지 말라. 장르 따지지 말고 저지클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장르 따지지 말고 뭐 락이든 뭐든 간에 대신 10대 음악 소녀들이 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라. 장르 따지지 말고 트렌드 따지지 말고 그리고 글로벌 따지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대 고등학교 소녀들 요것만 해도 유진스는 가진 매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팬덤이 더 좋아할 것이다. 유진스 얘기를 보여줘라. 그 어텐션 하이보이에서 보여줬던 그런 10대 소녀들의 에너제틱하고 설레감 넘치는 그런 무드를 보여줘라. 그거를 다음 앨범 때 해야 돼요. 그래, 그거를 보여. 다음 앨범 하고 얘네들이 이제 20살 초입 다 들어가잖아요. 네. 20살 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얘들이 성장하니까 10대에서 이제 10대 후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얘네들 성장하면서 얘네들 스튜디오 바뀌고 음악도 바뀌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서서히,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장하지 마라. 천천히. 서서히 성장하라. 애들이 서서히 성장한 것처럼 10대 때 빨리 성장했다고 하면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면은 이제는 서서히 성장해라. 그래서 있는 것만 보여줘도 팬덤은 좋아할 것이다. 버니즈는 응원할 것이다. 버니즈라는 지금 팬덤이 이제 솔리드하게 굳어가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비평을 하지만 여러 가지 실적은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또 딴소리하는 분들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건데 지금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활동 때문에 실적도 좋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쵸. 네. 그래서 이미 시동 꺼졌을 수도 있어. 근데 계속 굴러가는 거지. 굴러가는 거죠. 시동이 꺼졌어도 속력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네. 환경에 따라서 내리막히면 더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유진스가 그리고 있어야 되는 미래는 이거 다음 앨범은 이미 그려져 있었어야 되고 사실상 그 다음이 지금 다음을 설계하고 얘네들이 이제 20살 때 됐을 때를 설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실. 근데
지금 이 느낌으로 봤을 때 왜 네. 걱정되냐고 그분이 말씀하셨는지 저는 너무 잘하는 게 방향성을 잃은 게 조금 보인다. 내는 거죠. 기획에서의 어떤 응집력이 흩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 뭐 다른 걸그룹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엠믹스가 엠믹스, 네. 그래도 러브 미 라이트 디스를 할 때 네. 잘했던 게 유턴을 했잖아요. 유턴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하이보이로 유턴했으면 좋겠어. 어텐션 그때 차라리 유턴했으면 좋겠어. 네, 솔직히 말하면은 하이보이나 어텐션이 아직은 오히려 독창적이었고 나는 그때 정체성이 네. 아직도 가지고 있나 네, 봐요. 오히려 그냥 꼭 독창성이라는 게 새로움이라는 게 새로운 요즘 트렌드를 가져와서 막 이렇게 버무리는 것만이 새로움과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떤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위켄드 아시죠? 예. 위켄드 같은 경우는 같이 프로듀싱하는 사람이 마이크 딘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올드스쿨 신디사이저 요즘 사실 그런 부르기 나. 여기 옆에 잠깐 여기 네. 이런 신디사이저 저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가지고 노는 분인데 언제부터 활동하신 분이면은 그 투팍 오. 노트리어스 비아이지 이런 사람들 때부터 같이 프로듀싱하는 레전드인데 위켄드가 그 사람의 별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저드. 마법사.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주는 마법사인 거예요. 그런 느낌 나요, 사실. 근데 얼마나 새로운지 아세요? 그 사람 음악. 새로워. 그래서 나도 그 레트로한 사운드인데 네. 아른한데 새로워. 네. 이미 들었던 사운드가 80년대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새로워요.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이보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이보이가 그런 거였어요. 나도. 묘하게 향수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새롭고 요즘 시대에서는 새롭고 난 그런 걸 원해. 내 취향이야. 내 취향이야.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갈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새로운 거는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말한 그런 영감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영블러드. 그때 시간이 필요하죠. 네. 젊은 피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고 지금 벌써 감 떨어졌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고 있어요. 트렌드 전혀 트렌드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만하고 차라리 지금 일단은 검증된 걸 좀 하다가 일단 시스템부터 빨리 구축해야 돼요. 대표님 마인드셋 좀 조금 바꾸고 개선을 하고 모든 걸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조금 같이 공유하고 뭔가 더 젊은 피들 걔네들이 심지어 뭔가 히피 같고 뭔가 길들여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애들을 다룰 수 있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진짜로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콜라보레이션들은 만났을 때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랑 했을 때 일어났어요. 혹은 라이벌이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은 길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두렵다고 해가지고 배리어를 쳐놓고 옆에다가 난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저런 사람 안 만나야지 이제 이런 게 보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거 위험하죠, 당연히. 근데 그 리스크를 아예 0%로 만든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니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삼촌을 만났던 그 사람 대단하다고. 제가 그때는 안경을 썼습니다. 네. 지금은 솔직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뭐 이 사람이 뭐 범죄자인지 뭔지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있고 모르잖아요. 근데 심지어 여자인데. 근데 심지어 여자인데. 감사하죠. 네. 근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과감한 인선을 해라. 과감한 인선이 필요하다. 어도 개혁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응집력을 만들어낸 거는 단순히 대표의 카리스마가 아닌 모두의 화합이다. 하나의 기획에 응축시킬 수 있는 이 모두의 화합이 되려면은 사람 다루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대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는 동생들이나 혹은 훨씬 어린 애들이 하는 말도 되게 유심히 듣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보물이 다 숨어 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걔네들한테 그냥 그 보물을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걔네들한테 진짜 존경심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들이 아직은 길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미숙하고 사고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덮어주면서 동시에 현명하게 그것들을 생산성으로 이끌어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좋고 이끌어내주는 사람도 좋고 반대로 그 어린 친구들은 그걸 통해서 노련미와 인생의 성숙함을 얻는 거죠. 그쵸.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성장해도 좋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발짝 뒤에 서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급 조절 좀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민희진님을 위한 얘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좀 프레셔를 느끼지 말고 네. 좀 이번에는 좀 천천히 성장해야지 뭐 한 발자국 늦게 가지 뭐 좀 쉬었다 가지 뭐. 그러니까 이번 말고 다음 앨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시간 좀 준비하고 좀 여러 가지 어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박현재 프로듀서도 만나고 얘기도 해보고 다양한 후배 인재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거기서 나온 영감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천천히 구축해 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저는 그냥 확신해요. 일단은 유진스가 장기 집권할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좀 즐겨보자 우리. 그러니까 음악 즐기듯이 좀 사업 즐겨보자.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즐기면서 하시면 즐기면서 좋겠는데 합시다 우리. 왜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다들 죽상이 되는지. 왜냐면은 그게 있어요. 저도 사실 알죠, 그게 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프랜차이즈 회사 다녔는데 거기에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여성 CEO가 있었는데 그 여성 CEO 밑에 각 지점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모든 아이는 여성 CEO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분기가 됐어. 그럼 다들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성 CEO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그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 새들처럼 그쵸. 엄마 언제 먹이 줄 거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여성 CEO님은 참 대단하시죠. 자기 피땀 잠 시간 다 쪼개가지고 짜는 거야. 아이들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하신데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여성 CEO님한테도 좀 쉬어라. 뭐 후배를 좀 양성해라. 그 본인이 없더라도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라. 해가지고 그분은 그거를 구축해 가고 있고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더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인 거지. 민희진님도 그 단계를 뛰어넘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민희진 대표님, 우리 박현재 프로듀서님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줬으면은 저는 삼촌도 같이 좀 왜냐면은 저는 그때 그 만남이 실제로 만약에 맞는지 민희진님이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게 즐기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고 저는 뭐 민희진 씨보다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민희진님이 40대 이제 중반에 가고 있는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시니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젊거든요. 그래서 할 게 많으니까 너무 다 쏟아붓지는 말라. 좀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잘 배분해서 롱런할 수 있는 거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의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뭐 어도어랑 뭐 협업하거나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걸 생각해서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민희진 씨가 궁금한 거예요. 방시혁 씨도 그렇게 궁금해요. 저는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꼭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본질 대 본질로 만났을 때 마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했고 다만 기획적인 관련해서는 오늘은 조금 덜 얘기하고 회사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얘기를 했는데 기획 관련해서는 제가 프라이버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유진스 장기 집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유진스의 시대거든요, 사실. 그래서 유진스 정말 승승장구하고 어도어도 승승장구하고 하이브도 더 그 규모에 맞는 대인배적인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바라면서 이번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